요즘 부모님이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 느끼시나요? 예전보다 기력이 떨어지고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신다면 이 내용을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병원 치료는 끝났지만 집에서 돌보기에는 여건이 여의치 않고 가족 모두가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는 시설을 고민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스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대부분 멈칫하게 되죠. 도대체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하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 건지? 정부 지원은 어디까지 가능한 건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양시설을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시작은 장기요양 등급 신청입니다. 무작정 요양원을 알아보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진단서와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등을 거쳐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판정받게 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태로 판단되고 그만큼 정부의 지원 범위도 넓어집니다. 이 등급이 있어야 요양시설에서 정부 지원을 받고 입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첫걸음부터 정확히 밟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비용에 대한 걱정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시설 비용의 85%에서 90%를 정부가 부담하고 가족이 부담하는 금액은 10%에서 15%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시설 월 이용료가 200만 원이라면 실제 부담금은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간식비, 미용비, 개인용품 비용 같은 비급여 항목은 따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소 전에는 월 평균 예상 지출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이 모든 항목을 투명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세 번째, 지자체 보조금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부의 장기요양보험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지원 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되거나 일부만 내는 제도가 있고 등급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에도 단기 돌봄이나 긴급 입소 같은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 군청,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해 보시면 생각보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시설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항목들입니다. 요양시설은 단순히 비용이 저렴하다고 좋은 곳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건강 상태에 맞는 환경과 인력 구성이 갖춰져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수술 회복 중이시라면 재활 프로그램이나 일상생활 보조가 가능한 시설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미끄럼 방지 바닥재, 손잡이, 응급벨 설치 같은 안전 설비는 잘 갖춰져 있는지, 생활 공간의 청결 상태는 어떤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르신의 상태를 보호자에게 얼마나 자주, 어떤 방식으로 안내해 주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면회가 가능한 시간은 어떤지, 전화나 영상통화는 자유롭게 가능한지, 가족 소통 시스템은 투명한지까지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소 상담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월 기본 비용. 둘째, 비급여 항목의 종류와 예상 금액. 셋째, 입소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넷째, 중도 퇴소 시 환불 규정. 다섯째, 상담 직원의 설명이 충분한지. 이 5가지만 체크하셔도 대부분의 걱정은 줄어듭니다. 누군가의 노후를 책임지는 일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접근하면 불안은 줄고 결정은 쉬워집니다. 지금 고민 중이시라면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천천히 들어보시고 댓글로 상황을 남겨주세요. 함께 방향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